안녕하세요. 주리쌤의 줄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유아기, 초등 저학년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수학을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것들에 대한 저의 경험을 이제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런 수학에 대한 어떤 강의를 보다가 세계적인 수학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 박형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예전 강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 수학에 대한 재밌는 히스토리나 그 지금 현존하는 수학자들에 대한, 그 세계적인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영상 후반부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그 팁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세계적인 지금 현존하는 수학자 몇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들의 어린 시절은 뭔가 남다른 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본인의 어머니들과 함께 장을 보면서 뭐 과일이나 야채로 이렇게 했던 거, 그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이제 그대로 했다고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박형주 교수님도 우리 엄마들한테 이제 그런 걸 아이들한테 해줘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했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그런 거 있죠? 거봐, 내 얘기 맞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또 편집된 영상에서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엄마로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그 전후 시점에 좀 정말 방황했던 그런 실수들,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제 잘 흘러오게 됐는지, 저의 경험과 또 거기서 비롯된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팔로우기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남의 얘기나 이렇게 주변에 크게 막 이렇게 휘둘리는 편은 아닌데,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갈 전후 시점에서 보니까 이 주변 상황이 막 뭔가 너무 이제 치열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예상을 해오긴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걸 이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그 불안감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수학에서 가장 크게 저한테 이제 오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사실 이미 저희 아이가 뭐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도 이제 또래 친구들 보면 한글이나 영어로 이렇게 학원이나 뭐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이 뭐 4개월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뭐 딱히 이상할 건 없었는데, 또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걸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체교과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쪽은 제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학은 초등학교 그 입학 시점을 보니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 빼고는 진짜 다 수학 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이미 다녔던 친구도 있지만 안 다녔던 친구들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는 다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있으니까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좀 체교과랑은 이게 다른 길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그때보다 내공도 더 쌓이고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고, 그때 저처럼 이제 불안했던 엄마들에게 또 도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저를 이제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이제 막 초등학교를 보내게 된 엄마로서의 아직 너무 부족하고 미숙했던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얘랑 수학을 그동안 뭘 좀 하고 있었지 이렇게 봤더니, 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학 전지 가끔 뭐 좀 재밌게 읽고, 또 뭐 장 보고 오면은 야채 채소 뭐 세기 하고 있고, 그걸로 더하기 빼기 놀이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오히려 정말 그걸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움과 후회로 남아있어요. 그걸 더 했어야 됐어.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주위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게 너무 시시하고 막 초라하더라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사교육 없이 이제 아이를 책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만 수학만큼은 이게 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막 불안해하고 있던 그때 마침 저희 반 그 어떤 한 어머니랑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수학학원을 안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진심 걱정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막 정말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첫째 같은 경우는 이미 중학생 자녀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그 대선배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스물스물 있던 이 불안감의 바람이 정말 그 미풍에서 강풍으로 이제 격상되는 중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수학을 진짜 학원을 보낼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체교과를 그렇게 몇 년을 하고 있던 입장으로서는 좀 어쨌든 좀 학원을 좀 안 보내고 싶은 그런 미련이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있던 또 와중에 또 다른 엄마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조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수학 학원은 아니어도 최소한 이제부터는 문제지를 사서 매일 집에서 이제 수학 관리는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출판사랑 자기가 이제 해봤던 수학 좋은 문제집들을 막 추천을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오는데 정말 천사를 만난 것 같은 이 어떤 광명을 본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체교가 엄마표 영어도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수학도 엄마표 수학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이제 문제지를 아이랑 이렇게 하면서 학원도 안 보내고 돈도 아끼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린 정말 그림 같은 엄마와 아이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설레면서 왔는데, 이제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당장 그 추천받은 문제지를 사고 아이와 처음으로 이 학습지 형태의 공부를 이제 집에서 저랑 하게 되는데, 그때가 저희 아이가 아마 그 7세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한두 장 시작할 때는 나름 재밌게 잘 했어요. 뭐 문제지도 그림도 많고 컬러도 있고 하니까 막 저도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한 2장, 3장 넘어가고 이제 수학적인 어떤 설명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아이가 제 생각보다 이 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반복을 하는데 아이가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이제 좀 충격이 오기 시작해요. 아니, 원래 내 아이 천재병 같은 건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으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한 등급 내리면 이제 보통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도 너무 지극히 보통인 줄 알아서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내리면 얘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더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도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닥친 거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랑 뭐 밤마다 침대에서 깔깔거리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정말 원껏 자유롭게 책 읽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오다가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뭘 가르쳐 주겠다 하더니 막 엄마인지 마녀인지 막 이랬다 저랬다 변신하면서 막 자기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애도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게 눈에 막 들어오진 않고 얘를 뭐 어떻게 하면 수학을 이거 좀 이해시키지?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해주지? 어떻게 가르치지? 오로지 막 거기에만 제가 지금 막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지를 풀 때마다 집에서 진짜 애랑 계속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이제 뭐 두어 달 뭐 흘러가다 보니까 이 아이랑 수학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모든 면에서 관계가 막 이렇게 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저를 향하는 그런 말투나 태도도 굉장히 뭔가 좀 싸늘하게 좀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걸 좀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제 좀 뭔가 미안하고 그런 죄책감이 이제 좀 들기 시작하면서 좀 아이한테 이제 선심 쓰듯이 너 이거 열심히 하면 엄마가 이따가 놀아줄게 이제 이렇게 해보는데, 아이가 거기에도 이제 별로 이렇게 막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아이가 진짜 자다가도 엄마가 놀아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날 아이였는데, 이제 아이도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엄마랑 지금 이거 뭐 놀고 해봐야 나중에 또 수학 공부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왠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 굉장히 싸늘하게 그 변해서 가는 걸 제가 보는데 이제 정말 이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아이랑 이렇게 지내려고 그동안 이렇게 키워온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야 정말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동안 해오고 있던 그 일상 하루 루틴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학교 끝나고 나면 일단 무조건 어디론가 제가 막 나갔어요. 막 제가 굉장히 막 신나게 아이한테 막 정말 아양을 떨면서 우리 오늘 어디 가지? 우리 오늘 산에 갈까? 뭐 영화 보러 갈까? 이러면서 한 며칠간은 그냥 뭐 학교 숙제도 다 내려놓고 아이 기분 이 맞춰주는 거에 제가 오로지 그냥 집중해서 그렇게 한 일주일가량을 제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이가 1학년 정도를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기분 맞추고 이렇게 했더니 예전 같은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편은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진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정말 너무 아차 싶은 거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관계 회복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한편 이제 수학은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솔루션을 이제 막 찾고 싶은 마음에 공부법 위주의 이제 그 육아서를 제가 처음으로 찾고 읽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육아서를 많이 읽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유아기 자녀를 이제 대상으로 한 엄마와 아이의 그 애착 관계 위주의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왔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공부법에 대한 이 육아서를 이제 읽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답을 찾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육아서를 손에서 정말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육아서를 읽다 보면 다 경험하실
하셨겠지만 굉장히 좀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가 이걸 좀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한 3, 4일 정도 아이와 굉장히 나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나도 원래 나로 돌아가고 있는 걸 분명히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다시 육아서를 같은 책을 읽든 좀 다른 책을 읽어서라도 이렇게 다시 반성하고 다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우리도 점점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 엄마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육아서를 이제 한두 번 읽는다고 이게 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자꾸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꾸 옛날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그 공부법에 관한 육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눔을 하고 싶어서 여기 준비를 했는데 잠수의 공부법이라고 이 수학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수학을 먼저 읽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그 공부법도 읽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교육으로 로드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아이들한테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책들이 이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아예 그냥 찢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아이랑 도서관 다닐 때마다 여기서 이제 책 목록을 보려고 이렇게 들고 다녔던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로서 정말 그 방황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잠수의 공부법 그 책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었고 사실 이 안에 내용이 뭐 전혀 새롭거나 생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책 육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되어 있고 이제 엄마표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유아기 시절에 해왔던 책 육아에 대한 또 확신도 더 가질 수 있었고 스스로한테도 이제 칭찬을 하곤 한 거죠. 그래, 네가 그동안 해왔던 건 잘해왔던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잠깐 실수하고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이제 스스로 다독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제가 깨닫게 되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불안감이 올 때가 한 번씩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나와 이제 내 주변에 그 아이를 똑같이 키우고 있는 엄마들 그 의견에 너무 내가 이제 의존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 이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냥 나와 똑같은 너무 평범하고 매일 자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엄마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보다 더 모르는 그냥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자기 아이 키우기도 바쁜 그런 엄마에게서 내 아이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내가 어리석은 거다. 이제 이거를 제가 정말 이 몸에 새긴 거죠. 결국 그때 저의 불안함이 이제 남의 얘기에 쉽게 휘둘리게 됐던 거고 사람이 또 불안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또 저거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좀 그런 약간 막막하고 불안감이 들 때 그런 거에서는 이제 답을 찾지 말자. 차라리 이제 이런 전문가의 그 의견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을 읽던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와 내 아이의 어떤 상황과 그 성격에 맞는 거에서 내가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정말 뼈저린 정말 그런 깨달음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수학으로 아이랑 정말 바닥까지 갔었는데 이제 어떻게 올라오게 되냐 이제 정말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법을 아예 싹 바꿨어요.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이 엄마표 수학을 한다고 했을 때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 엄마가 수학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마표 수학뿐만 아니라 뭐 수학 학원을 보내든 아니면 뭐 수학 가해 선생님 모셔서 아이가 이제 수학을 배우던 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이라면 그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엄마든 선생님이든 옆에 앉아서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진짜 수학을 못하게 되는 바로 결정적인 그 이유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막 화를 내면서 불친절하게 가르치든 학원에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치든 이 수학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아이를 수학적으로 결국 망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책이나 전문가들의 강의나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과목이 왜 중요하고 왜 꼭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아이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다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수학 점수만 놓고 보면 점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수학 점수가 좋은 편이었는데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이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주요 과목이라는 그냥 이미 사회가 만들어진 그 안에 제가 어떤 의문이나 반문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고 학교에서 시험 보고 또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수단 외에는 그 어떤 의문도 가져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잠순의 이 수학책을 읽으면서 머릿말부터 제가 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너무 명쾌한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에서든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문제들이 있고 이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수학적인 고민과 그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좀 직관적인 그런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다 보면 이 감정이 굉장히 그 지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감정을 잠깐 배제하고 그런 논리적인 방법을 자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과목 자체가. 그러면서 이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 공부의 축소판이었던 거예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스스로 기르는데 정말 초점을 둬야 되고, 최대한 자기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한마디로 이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공부가 되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수학이. 근데 우리 주위의 이 수학 현실을 보면 정답률 높이기만 급급해가지고 막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 원리, 공식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적용해서 좀 연습해보고 약간 기계식으로 답습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면 스스로 푸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수학의 진가를 모르고 제가 그 배운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한테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걸 딱 깨닫는 순간 정말 아이한테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싹 가시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뭐 미련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부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꾸게 되냐면, 이제 그 수학 문제지를 펴놓고 한 문제당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제 20분의 타이머를 제가 맞춰놨어요. 그때 썼던 이 타이머가 바로 이거인데요. 이게 이제 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20분을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 문제 할 때마다. 그래서 책상에 놓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요. 그전에는 이제 엄마가 너한테 이제 그 옆에서 가르쳐 줬지만 너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20분이라는 시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문제를 20분 동안 한번 고민해봐. 고민했는데 이제 뭐 답도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으면 엄마가 20분 이 알람이 울리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분이 줄거든요. 이렇게 점점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어요. 20분이 흐르면.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이게 나면 그런데도 네가 답을 모르겠으면 엄마 그때는 화 안 내고 친절하게 알려줄게. 이제 아이한테 제가 막 그렇게 달래게 돼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해왔던 이 공부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좀 약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한테 막 그렇게 눈치 보고 힘들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 거지. 이제 나 이거 혼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막 나오고 했었는데 아니야, 너도 할 수 있고 네가 20분이나 고민했는데도 정말 모르면 엄마 진짜 화 안 내고 친절하게 해줄게 이제 이러면서 아이랑 이제 뭐 정말 거래를 해요. 딜을 해요. 그렇게 이제 타이머를 이렇게 맞춰놓고 저는 어쨌든 사라져요. 아이가 푸는 거 보지도 않고 더 이상 뭐 예전 같았으면 옆에서 문제 있는 것보다 똑바로 읽어봐 하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엄마가 이거 몇 번 말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제가 이제 사라졌어요. 타이머만 딱 해주고 사라지고 막 설거지도 하고 빨래 넣는 척도 하고 이제 했는데 아이가 처음엔 굉장히 거부를 좀 했거든요. 막 일부러 나 이거 못해 막 이렇게 혼자 툴툴거리기도 하고 그냥 가르쳐줘 나 모르겠어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마치 저 들으라는 식으로. 근데 제가 이 20분이 다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따 20분 뒤에 엄마 해줄게. 뭐 요 정도 가끔 위안을 주기는 했지만 화도 내지 않았고 어지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떨 때는 일부러 그냥 아이 이 문제를 그냥 펼쳐놓고 20분이 그냥 가기만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저를 좀 막 화나게 할 것처럼. 근데 그럴 때도 제가 일단은 기다려줬어요. 이 아이가 이미 공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도 좀 회복을 하면서 이 아이의 어떤 소리를 들어주겠다 싶어서, 만약 그렇게 했는데 이제 20분이 넘겼고 아이가 뭐 답을 틀렸거나 나 모르겠어 할 때는 진짜 화내지 않고 정말 이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를 매일매일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루에 한 30-40분 정도 내외로 해서 1학년 때. 근데 이제 그게 한 며칠 가고 이렇게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아이도 사실 혼자 이게 20분이 흐르는 동안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또 길거든요. 한 문제를 가지고 20분을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쨌든 이제 엄마가 화도 안 내고 잘 알려주고 하니까 조금의 그런 안심을 갖고 문제를 좀 보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게 또 좀 며칠 흐르니까 10분이 채 안 돼서 대부분 많은 문제에서 알겠다. 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이의 알겠다 이 소리를 듣는데 막 설거지를 하면서 또 빨래를 널면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거였구나. 내가 이 아이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조차 주지 않고 옆에 붙어가지고 압박하고 숨통을 쪼이고 있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엄마 눈치 보고 주눅 드느라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줬어야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마표 학습의 제일 좋은 점인 건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제가 그거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경험이 계속 매일매일 축적되면서 수학적인 부분도 물론이고 이 관계도 굉장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어쨌든 혼자 그렇게 끙끙 이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겁거나 쉬운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 사람의 뇌가 쪼글쪼글하고 이게 주름이 많게 생겼는데 우리 머리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주름이 더 깊고 선명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고민하고 이 끙끙대는 것 자체가 네 브레인에 이 주름 하나를 더 만들고 있는 건데, 사람 머리에 이렇게 주름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때 머리에 들어왔을 때 그 정보들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주름 안에 탁 박혀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브레인에 주름이 많지 않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펴져 있는 브레인일수록 어떤 정보가 날아오면 꽂히지 않고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브레인이 그렇게 주름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제가 엄청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전에 막 화를 내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아이가 점점 좀 수학에 대해서 이제 편해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저희 아이 1학년 때 그 한 몇 달 경험이었는데 다행히 그 짧고 굵게 끝냈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아이가 이제 서서히 좀 수학에 대한 즐거움과 좀 자신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정말 선생님의 그 친절한 설명이든 아니면 엄마의 불친절한 설명이든 그 하나하나 가르치고 알려주고 풀어봐라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정말 그 아이가 수학적인 그 사고력이 깊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말 힘들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시행착오와 그런 경험들이 예전의 저처럼 정말 불안해하고 흔들려 있던 그런 어머니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약간 방향을 잡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아이와 또 어떻게 또 즐겁게 이제 수학을 이어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이머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 학습시킬 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이 타이머인데, 타이머에 대해서 혹시 뭐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